자, 자이 스토리 이 8단원 8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5번 문제네. 자, 첫 번째 문장이 겁나 긴데 이 첫 번째 문장이 겁나 긴 것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자, 보면 일단 하나하나 뜯어볼게. The nurses hold a pivotal position in the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and ar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communication network.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고, 자, nurse 뒤에 동사 hold하고 are placed 이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나와 있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왜 표시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pivotal이라는 단어는 이게 너무 멋있는, 내가 영어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아하는 단어야. 이 pivotal이라는 단어의 여기 가운데를 보면 pivot이라는 단어가 있어. pivot이 뭔지, 만약에 농구를 하면 pivot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pivot이 뭐냐면 농구에서 한쪽 발은 기준발로 디딤발로 두고 나머지 한쪽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농구의 규칙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pivot이라는 건 원운동을 하는 중심점, 그것을 pivot이라고 얘기해. 구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표현인데, pivotal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이다. 중심점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pivotal은 중추적인,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이야. 진짜 중요한 뜻이야. 뭐에서? Mental Health Care Structure, 그러니까 정신건강에서 간호사들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중심에, 여기 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스펠링이 살짝 이상하지? 영국식이야, 영국식. 센터. 영국식에서는 ER로 끝나는 단어가 RE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엔터도 ENTRE로 쓰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헬리콥터 같은 것도 막 아니 그건 사람 이름이라서 그건 아니고. 헬리콥터? 아니 헬리콥터는 ER이야. 자, partly because of their high degree of contact with patients. 자,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들이 환자들과 가지는 아주 높은 정도의 접촉 때문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멘탈 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 걸려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병이 걸려서 온 사람들의 경우, 정신병 이쪽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간호사는 환자들과 아주 높은 수준으로 컨택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but also because, 앞에가 이제 나돈니가 나오진 않았지만 버돌소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 준 상관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지. But also because they have well-developed relationships with other professionals. 여기서 other professiona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의사를 의미하겠지. 의사 또 다른 전문가들을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환자들과 뿐만 아니라 의사 또 다른 전문 의료인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진짜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간호사가 이 환자들의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약간. 그죠? 자, because of this. 여기서 this는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이지. 이것 때문에 nurses play a crucial role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interdisciplinary라는 거는 discipline이 뭐냐면 어떤 학문이야, 학문. 예를 들면 물리학, 사회학, 무슨 학. 근데 이제 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디스플린이 있거든. 신경외과. 그렇지, 신경학, 외과, 내과,
비뇨의학과, 뭐 재활의학과, 마취과, 뭔과 엄청 많아. 그런 과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간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They have a mediating role between these various groups of professionals and patients and carer. care라는 건 이제 보호자지. 환자의 보호자. 보호자 그리고 환자 그리고 여러 그룹의 이런 전문의들 사이에 mediating 롤을 한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야. mediating 롤. mediating이라는 건 뭐야? 중재하는 역할이다. mediate. 여기서 중재하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mediate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정도를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한 상태로 놔두지 않고 그거를 중간 정도의 상태로 조절하는 걸 mediat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너무 싸워. 그럼 그걸 약간 그 중간 정도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mediate고, 이쪽은 너무 찬성, 이쪽은 너무 반대. 그러면 안 맞잖아 서로. 극과 극이니까 이야기가 주장이. 그러니까 중재를 한다는 건 뭐야? 이 너무 찬성인 사람을 조금 이쪽으로 당겨오고 너무 반대하는 쪽을 이쪽으로 조금 당겨와서 중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역할. 그게 mediate라는 역할이야. 그게. mediate 중간으로 만들다. 자, this involves. 자, 여기서 this는 또 뭐야? 앞문장이죠. 요게 this죠 또. This involves translating communication between groups into language that is acceptable and comprehensible to people who have different ways of understanding mental health problems. 자, 이게 2중 3중 구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포함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language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되어 있다. 꾸미는 걸 꾸며주는. 그렇지. 꾸미는 걸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괄호 중괄호를 이제 그러니까 대괄호 소괄호를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런 거지. 후절은 대절 안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절은 앞에 있는 language를 꾸며주고. 그래서 이 간호사가 하는 이 역할이 뭐냐? 바로 이 그룹들 간의 그 소통을 통역을 한다는 거죠. 통역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언어로 통역을 하냐? 지금 여기 구조가 translate A into B가 보여. translate A into B의 구조야. A를 B로 번역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뭘로 바꾸냐? 각자 이 정신의학에 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수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그런 언어로 통역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또 다음에 디스가 나오네. 이렇게 디스가 여러 번 나온다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디스가 가리키는 거. 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 디스는 뭐야? 바로 앞에 나온 이 간호사가 통역을 하는 일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아마 앞문장 전체라고 해야 되지만 내 생각에는 트랜슬레이팅부터 끝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왜냐면 간호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바로 번역하는 것이잖아. 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기술적인 일이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나오죠. 분사구문이야 여기. 뭘 필요로 한다? High level of attention to alternative views. 나와 다른 견해에 굉장히 높은 주의력을 가져야 되고, and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requiring이라고 하는 이 분사구문을 만약에 부사절로 바꾼다면 as it
requires로 바꿀 수 있겠지. as it requires로 바꿀 수 있다. 됐나요? 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려운 앞에 그런 이해됐지 이제 내용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뭐 문법이 어쩌고 저쩌고는 그 다음이고 내용이 이해가 돼야 그 뭐 이 문법을 풀던 말던 뭐 영작을 하던 말던 뭐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주제 자체가 일단 어려운 주제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지. 야, 뭐 이런 ethic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보기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말. 민족주의 민족 정신이거든. 네, 어려운 얘기죠. 자, when trying to sustain 여기서 sustain은 우리가 아는 단어지.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지속하다, 그죠? 지속하다,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내가 얘기했었지. 네. 그래서 자, sustain when trying to sustain an independent ethics. Cultures face a problem of critical mass. 자, critical ma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밑에 나오는 단어들이고 옆에서 찾자면 민족 정신, 사회 정신, 그 다음에 결정적 질량 또는 임계 질량이라는 말이에요. 임계 질량이라는 말 알아? 임계라는 게 뭔지 알아? 임계? 임계점이라는 말 들어봤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크리티컬이 무슨 뜻이야? 크리티컬. 치명적인. 게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지? 크리티컬 히트가 터지면 치명타가 터진 거잖아. 그럼 치명타가 터지면 어떻게 돼?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어떤 상태 이상에 걸리지. 그지? 그치? 괜히 크리티컬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게임들이. 이건 우리나라 게임이나 외국 게임이나 다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는 치명타라고 표현하고 외국에서는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표현하는데 치명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권투를 예로 들면 권투를 하면서 이기는 놈이나 지는 놈이나 엄청나게 많은 펀치를 맞아. 근데 치명타를 맞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냥 맞고 버티거나 참을 수 있지 않은 버틸 수 없는 데미지를 주는 펀치를 맞는 걸 치명타라고 하는 거잖아. 임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임계야, 임계.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건 임계점, 즉 그 점을 넘어가는 건 못 버틴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버텨. 예를 들어 사람도 한 60도? 60도의 물에는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잠깐이지만. 근데 100도는 못 넣어. 그럼 그 중간 어딘가에 이제 임계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아예 손을 집어넣지도 못하는 온도. 그치? 그런 게 이제 임계점이라는 거지. 내가 넣고 견딜 수 있는 건 아마 한 50도도 안 될 거야. 사람이 넣고 견딜 수 있는 건. 60도가 되면 벌써 우리가 이제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키면 그게 한 60도 되거든? 한 60도에서 뭐 뜨거우면 70도 정도. 100도는 라면 끓이는 끓는 물이 100도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런 거 시키면 나오는 카페라떼, 뜨거운 라떼 이런 거 시키면 나오는 온도가 보통 60도에서 70도 사이란 말이야. 라면 다 끓이고 나서 이제 딱 그래서 담은 온도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온도. 뜨겁지만 후후 불면서 먹을 수 있는 온도. 근데 거기에 손을 어떻게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온도는 한 50도 정도일 거라고. 넣고 버틸 수 있는 온도. 근데 어떤 임계점, 예를 들어 한 60도가 되면 넣고 버티는 게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그게 임계점인 거지. 치명타가 오는 거야. 여기가 이제 물집이 잡힌다던가 화상을 입는 거지. 치명타. 그 밑에는 넣고 뜨겁지만 그냥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크리티컬 매스라는 건 뭐냐? 임계 질량이라는 거지. 이 전까지는 질량이 아무리 커져도 괜찮아. 근데 이 질량이 이것보다 커지면 이 사회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야. 뭘 버티지 못해? 더 이상 어떤 에서스를 서스테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나온 단어잖아. 어떤 독립적 에서스, 그 민족 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야. 크리티컬 미스는 어느 정도는 느낌이 왔는데 엑소스는 무슨 민족 정신이라니까. 정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이 있잖아. 예를 들어 뭐 3.1운동 같은 경우에나 굉장히 그거는 뭐 굉장히 뭐 극단적인 상황의 상태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인구가 5억 명이었어도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글쎄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정신으로 이 서울 사람들을 통일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지. 임계 질량을 넘어간 거야. 서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촛불 시위 강화문으로 나오세요. 안 나와. 하긴 너무 많아. 대한민국 국대 결승전도 그만큼 너무 많아. 안 나와.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게 어느 상이 넘어가면 단합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선동하는 기술로 그 화려한 언변으로 이제 나치당을 이끌면서 나치당을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 딱 통일을 시켰잖아. 근데 만약에 나치당 당원들이 한 3천만 명이었어.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다 통솔을 해? 하나로 뭉쳐. 안 되지. 역사상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임계 질량이라는 건 늘 있다라는 거죠. No single individual. 단 어떤 한 사람도 acting on his or her own, 그러니까 혼자서 행동해서는 can produce an ethos. 이런 민족 정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개인이 민족 정신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Rather, an ethos results from the interdependent acts of many individuals. 많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민족 정신이란 어떤 훌륭한 지도자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민족 정신이다.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죠. 자, this cluster. 자, 여기서 클러스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클러스터는 군집이란 뜻인데 군집, 군단 이런 뜻이야. 우리가 생물을 하면은 군집이라는 단어를 배우겠죠. 군집이라는 건 무리라는 뜻이 무리, 때. 군단은 약간 뭐 군사적인 용어지. 군단. 하나의 뜻을 가진 단체. 그걸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성격을 가진 단체, 공통된 성격을 가진 단체. 이렇게 만들어진 의미의 그런 군집은 뭘 필요로 한다? 어느 정도의 인슐레이션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지. 인슐레이션이 뭔데? 인슐레이션이 뭐야? 단절 이런 뜻이야. 우리가 인슐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인슐레이터라는 말을 많이 써. 인슐레이터가 뭐냐면 단열재야. 단열재. 단열재가 뭔지 알아? 네. 우리가 저기 창문 추울 때 겨울에 창문에다 뽁뽁이 붙이잖아. 그것도 그게 인슐레이터야. 바깥의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방 안의 따뜻한 공기를 서로 차단하는 거잖아.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라는 게 뭐야? 바깥과 안을 단절. 그게 인슐레이션이라는 거죠. 이해됐지? 자, insulation from larger and wealthier outside forces. 그러니까 바깥에 더 크고 더 잘 사는 그런 바깥의 어떤 힘으로부터 단절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북한. 그렇죠. 북한을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을 예를 들자면 북한이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정권이 어떠한 민족주의로 뭐 조선 민족주의로
지금 뭐 북한을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선 임계 질량이 있고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어떤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김일성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선 바깥 세상과의 단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자, the Canadian Inuit. 이누이트는 이제 알래스카 쪽에 사는 이누이트족이지. 캐나다 이누이트족은 maintain their own ethos. 그들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Even though their number no more than 24,000. 24,000명도 안 되는데 no more than이니까 24,000명도 안 되는데도 그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그들의 민족 정신을 유지한다. 대단한 거죠. 사실 24,000명의 이누이트족은 사실 굉장히 소수민족이고 24,000명이면 뭐 공릉동 주민 정도? 그 정도야. 공릉동 주민보다도 적은 것 같은데 24,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거지. 공릉 1동 주민증. 뭐 굉장히 적은 건데 그 정도의 인구 가지고 민족 정신을 유지한다. 바로 옆에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 캐나다가 있는데도 대단한 거지.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라면 가능한데 바로 옆에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데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민족 정신을 유지한다는 대단한 거지. They manage this. 그들은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manage. 여기서 가능케 하다. 게 하다. 간신히 해낸다. 이런 뜻이야. They manage this. They manage this feat. 이 feat이 나오네. feat. 이러한 큰 일을 해낸다는 거지. 어떻게? Through a combination of trade to support their way of life and geographic isolation. 그러니까 무역과 그 다음에 그 지리적 고립을 통해서 여기서 무역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to support their way of life가 나온 거야. 무역은 무역인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인 거야. 이해됐죠? 무역을 해서 아이패드랑 막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갖고 들어오면은 무너질 거 아니야, 민족 정신이. 그러니까 딱 쌓여. 그치, 그들의 민족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인 거지. 식량 같은. 그렇겠죠. 뭔진 모르겠. 내가 이누이트족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무기 같은 것도 갖고 와야 될 수도 있고 썰매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썰매를 만들려면 그 어떤 그 금속이나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들을 이누이트족이 알래스카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 사와야겠지. 철물점 가서. The Inuit occupy remote territory. 그들은 아주 떨어져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Removed from their major population centers of Canada. 캐나다에 인구들이 몰려 있는 그런 주요한 중심지로부터 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지. 자, if cross-cultural contact were to become sufficiently close. 자, 여기서 were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were to 부정사, 비동사, to 부정사, be to 부정사 용법이야 이게. be to 부정사 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예정, 의도, 가능, 의무, 운명 이렇게 5가지의 뜻으로 나눠. 보여? 예정, 의도, 가능, 의무, 운명 이렇게 5가지의 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e to 부정사로 쓰였다는 건 뭐뭐 할 예정이다, 아니면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게 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5가지로 다.
여기서는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워야겠다. 비투 부정사 용법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지워야겠네요. 아니 물론 비투 부정사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여기선 비투 부정사가 아니네요. 네. 또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앞에 여기 if까지 표시를 하세요. if 주어 were to 가정법인데 가정법 쌤 잠깐만요. 가정법 중에서 매우 드문 가능성 또는 격식 가정법이야. 매우 드문 가능성의 일 또는 굉장히 격식을 갖추는 그런 표현의 가정법이다. 너무 맞다 쌤. 뭘? 못 들었어요 이거. 여기 빨강색으로 내가 표시한 빨강색으로 내가 표시한 if were to 가정법이라고 한 5번 얘기했는데 if 절에 if 주어 were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가정법은 가정법인데 매우 드문 가능성이라고. 그래서 약간 해석할 때 뭐 만에 하나 그러기라도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만약 남극이 다 녹아버린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가정법 쓸 때 쓰는 게 were to라고. If the Antarctica were to melt away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잖아. 물론 지금 점점 현실되고 있지만 매우 적잖아. 당장 어떻게 벌어질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라 한다면 우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면 뭐 지구의 인구가 반으로 준다면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were to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문화 간의 접촉이 충분히 가까워진다면, 즉 문화 간이라는 건 이누이트족과 캐나다 사람들, 이누이트족과 뭐 미국 사람들 간의 어떤 접촉이 가까워지면 이누이트의 에티스, 민족 정신은 사라질 것이다. 여기 우드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드. 지금 이 문장은 무조건 외워야 돼. 가정법이니까. 네. 지금 이 문장은 무조건 외워야 돼. 자,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do not. In the long run은 그냥 삽입이고요. 길게 보면 이런 뜻이야. Distinct cultural groups of similar size do not persist in downtown Toronto, Canada. 무슨 말이야? 토론토는 이제 캐나다의 제일 대도시지. 뉴욕 같은 대도시고.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문화 집단이야. 뭐냐면 24,000명의 구성원을 가진 어떤 문화 집단이 토론토에는 존재하지 않아. 왜? 토론토 안에서 다른 문화 집단과 밀접한 교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24,000명의 어떤 사람들이 한 가지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지. 글쎄 아마 토론토 안에 한국인이 한 2만 명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어떤 민족 정신을 강하게 유지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살아갈까? 그건 모르겠다. 그건 아닐걸? 그건 아닐걸.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들처럼 살진 않잖아. 좀 다르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 현지화되어 있지. 여기 보면 쉼표 찍고 where 나오니까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죠. 관계 부사절이네. Where they come in contact with many outside influences and pursue essentially Western path of their lives.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문물을 따르고
그 다음에 바깥에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토론토 시내 안에서 이만 비슷한 사이즈의 어떤 민족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 집단은 없다. 그러려면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문장은 뭐 그냥 내용적으로만 그런 거고 크게 뭐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그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다음 한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 얼마 전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서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거. 이거? 네. 다른 그것 때 한번 얘기하셨던 거. 멸. 오케이. Heat is lost at the surface. 열은 표면에서 손실된다. So the more surface area you have relative to volume, the harder you must work to stay warm. 자, 이 문장은 중요하죠. 왜? 더 비교, 더 비교. 더 비교 구문이지. 더 비교, 더 비교.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그러니까 너가 저기 볼륨이 뭐지? 볼륨, 부피. 네 몸의 부피에 비해서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질수록 수학에서 다 배우지.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 부피가 크다고 표면적이 꼭 큰 건 아니니까. 선생님 저 더 비교 해석할 때 앞에 더 뭐할수록 앞에 있는 비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무조건 순서대로. 무조건 순서대로야. 더 비교는 무조건 앞뒤 순서대로야. 그래서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질수록 부피당 너는 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인데 표면적이 더 넓은 물체가 있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지. 같은 단위 부피당 가장 작은 표면적을 가지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도형 시간에 자꾸만. 같은 단위 부피당, 똑같은 부피당 가장 작은 표면적을 가지는 물체는 구야, 구. 알겠지? 네. 당연하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형. 같은 부피당. 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아? 3분의 4 파이 R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가 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작은 표면적을 가지는 물체의 형태는 그냥 9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가장 높은 형태는? 사각형. 가장이라고 했어 내가. 가장 높은 표면적을 가지는. 부피는 똑같은데 부피는 그냥 1 세제곱미터라고 하자고. 1 세제곱미터의 부피로 가장 넓은 표면적을 가지려면 어떤 형태여야 될까? 구역 3D로 9의 반대가 돼야 되겠지. 9의 반대는 뭘까? 같은 단위 부피당 가장 높은 표면적을 가지려면 9는 같은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같은 수가 많아. 가장 많아야겠지. 가장 꼬부라진 구 각진 데가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겠어? 바로 성게알처럼 생겨야 되는 거야. 성게알이 아니라 성게. 뾰족뾰족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로 뾰족하게 만들면 그거는 표면적이 거의 무한대야. 이론상 수학적 공식상 표면적인 무한대가 돼. 무한각형이니까 거의. 부피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치? 그 바늘 하나의 그 둘레가 0.00000000000000001이라고 해봐. 그럼 바늘이 몇 개겠어? 무한개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무한개의 표면적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그 바늘과 바늘은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공처럼 생긴 물건과 밤송이처럼 생긴 물건, 성게처럼 생긴 물건은 같은 무게라고 쳤을 때 열을 성게가 훨씬 더 빨리 손실한다. 이해됐지? That means 그것은 뭘 의미하냐?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저 앞문장이죠. That means that little creatures have to produce heat more rapidly than large creatures. 자, 무슨 말이냐? 조그만한 생물들은 훨씬 더 열을 더 만들어내야 돼. 뭐보다? 큰 동물보다. 왜? 코끼리의 부피와 표면적 이거의 비율, 생쥐의 부피와 표면적 비율, 어떤 게 표면적이 더 크냐? 그러면 당연히 생쥐가 더 크다. 알겠어요? 계산해 보면 나와요. 이만 거를 건들만 하는 거하고 왜냐면 안에 있는 모든 내부의 장기들과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커지잖아. 그러니까 덩치가 큰 동물이면 동물일수록 체온 유지가 잘 된다는 거야. 네. 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더 구에 가까워지잖아. 그죠? 근데 더 말라 빠진 동물일수록 표면적이 넓은 거지. 그죠? 예를 들면 원숭이 같은 거. 빼빼 말랐잖아. 팔다리 길고. 얼마나 표면적이 넓어. 인간도 비슷한 형태지. 근데 인간도 완전 뚱뚱한 사람. 거의 구처럼 생겼잖아. 팔다리가 짧고. 그지?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마른 사람보다 체온을 덜 잃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 더 열 많이 그렇지, 땀이 많이 나지. 그렇죠? 그리고 추운 사람은 추위를 더 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지. 물론 그 부피와 표면적만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겠지.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신진대사나 피 안에 있는 혈당, 지방 뭐 이런 거 다 해야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they must therefore lead completely different lifestyle. 그래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 An elephant's heart beats just 30 times a minute. 코끼리는 맥박이 1분에 30회, 인간은 60회. 카우는 한 50에서 80회. 인간이랑 비슷하네. 그 다음에 쥐는 600 times 1초에 10번. 갑자기 변이가 너무 달라. 네, 너무 달라지죠. 그래서 쥐들이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야. 쥐가 달려가는 속도랑 인간이 가는 속도랑 비슷하잖아. 근데 인간이 쥐보다 훨씬 크잖아. 그럼 쥐는 자기 몸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 운동을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래? 심장이 600벌 뛰니까. 인간도 심장 더 빠르게 뛰면 더 빨리 움직이고 할 수 있어. 인간이 달리기 속도가 더 안 늘어나는 이유가 근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장이 못 버텨서 그래. 심장과 폐가 호흡 숫자가 못 버텨. 심장 박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사인 볼트가 달릴 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때 남들보다 발걸음 수가 더 적대. 훨씬 보폭이 훨씬 크고. 그래서 오히려 남들보다 운동을 덜 한다는 거야, 우사인 볼트가. 근데 남들보다 더 빨라. 사기라는 거야, 사기캐.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덜 움직이는데도 더 빠르다는 거지. 자, every day just to survive. 그냥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쥐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먹어야 된대. 우리 인간은 하루에 한 2kg 정도를 못 먹거든, 내가 알기로. 음식을 2kg를 못 먹어. 다른 음식이어도. 그냥 무게로. 무게. 아니 물론 이제 뭐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2kg 더 먹을 수 있지. 물 2리터만 먹어도 2kg인데 물 2리터 하루에 먹잖아. 근데 우리가 물을 음식이라고 하진 않잖아. 하루에 콜라 2리터 먹고 버티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음식을 먹잖아. 어쨌든 고체를 먹는데 2kg 이상 잘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운동선수 빼고.
똑같은 음식을 2kg 못 먹는 거하고 그냥 다르지 또. 음식을 총합해가지고 2kg를 못 먹는 거하고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그릇이 한 500g도 안 하거든. 무게가. 짜장면 한 그릇이 500g도 안 한단 말이야. 무게가. 1,500g이라고 치면 짜장면 한 4그릇 짜장면 하루에 4그릇을 먹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일반적인 사람 치고 2kg를 먹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 몸의 인간의 평균 몸무게가 60kg, 70kg 되는데 50%면 35kg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쥐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쥐는 쥐는 자기 몸무게의 50%를 먹는다는 거지.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 by contrast는 무슨 뜻이야?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무게의 2%만 먹으면 된다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우리 몸무게가 70kg니까 2%면 약 1.5kg잖아. 1.5kg만 먹으면 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supply our energy requirement.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One area where animals are curiously unifor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어리어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절. 관계 부사절. is with the number of heartbeats they have in a lifetime. 자, 여기서 they have in a lifetime이 앞에 있는 heartbeats를 꾸며주는 number of heartbeats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 자, heart rates. 심장박동수의 엄청난 차이에도 despite. 전치사죠. 전치사.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불구하고 거의 모든 포유류는 평균 수명당 800밀리언, 그러니까 8억 번의 심장박동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아까 쥐 같은 경우에는 1분에 600번을 뛰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 인간보다 수명이 10배로 짧은 거지. 근데 인간에 비교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아까 뭐 소 같은 경우보다 10배나 짧은 거지. 그러니까 소가 만약에 10살이다 그럼 쥐는 한 1년이면 죽는다는 거지. 왜냐면 평생 뛸 수 있는 심장 박동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고장나는 숫자가 8억 번인 거야. 그때면 보증이 만료돼. 워런티가 파손돼. 이것도 역시 유전자에 다 되어 있는 거겠지. 한옥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인간은 예외다. 인간은 25년이면은 8억 번을 지나간다. 25살이면 8억 번을 지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한 50년 동안 더 간대. 16억 회 정도 더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총 25억 회 정도 뛰고 죽는 거지. 그지? 평균 수명 80살 정도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도 저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 그렇죠. 그러면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지. 100세까지 사신 분들은